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요즘 주식하기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뭐 개별 종목이든 ETF든 상관없이 말이죠.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구간은 무조건 수익 구간일 테니까 좋으실 거고요. 개별 종목도 잡주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애플과 엔비디아, 심지어 그 무거운 아마존까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총 1위 애플에서 이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는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0.45%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이 나스닥이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상승세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0.34% 상승을 하면서 지난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을 했죠. 당장 오늘이라도 지수 상승이 나온다면 S&P 500 지수 역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은데요. 역시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 증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거품으로는 안 보입니다.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S&P 500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연말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미국인의 지갑을 열게 할 이벤트들이 연말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지난해 3월 25만 6천 건 이후로 최소치를 나타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자, 이 말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더 이상 이 코로나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 사유가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인데, 사실 최근에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회복된 이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소비와 지출이 늘어났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고 싶어도 제품이 없어서 못 사고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갔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현재 달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자, 그래도 뭐 단기 약재 정도일 테니까 너무 걱정들은 마시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 지수 추종 ETF들은 그저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애플이 오랜만에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애플카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목표로 전기차, 이 자동차 프로젝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최근에 지지부진하던 이 애플카 출시 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플은 사람의 운전이 필요한 제한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 애플카와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만드는 방안 등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색해 왔는데요. 애플워치 개발 이력이 있는 케빈 린치가 새롭게 이 애플카 프로젝트에 수장이 되면서 완전 자율 기능을 갖춘 전기차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애플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일강 체제 하에 너무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플이라고는 하지만 그들과 경쟁하기엔 뭔가 획기적인 무기 하나는 있어야지 다소 늦은 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테슬라조차도 미완성인 이 완전 자율주행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차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말 물건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다들 그런 생각 때문에 주가도 올라갔겠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애플카가 나온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하드웨어와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변되는 애플의 생태계가 모두 녹아서 애플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출시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파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건 애플카는 어떤 2차 전지 배터리를 사용할까 하는 거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가 됐든 중국의 CATL이나 BYD의 배터리가 됐든 어쨌든 이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투자가 정답이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카는 당초 6, 7년 내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2025년으로 출시 목표를 다소 앞당겼습니다. 확실히 애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2025년에 애플의 바람대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반자율주행의 전기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시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볼보의 기후 시스템 전문가를 비롯해서 GM의 센서 엔지니어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은 분명히 애플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고 시총 1위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과 같은 ETF는 무조건 모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하고 앞으로 10년 후의 주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안정적인 이 미국 지수 추종 ETF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확대 보급에 힘을 보탰는데요. GM의 이 조립 공장에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전기차 경주에서 선두를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일자리는 지구 반대편이 아닌 바로 이곳 미시간에 생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 현재 이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싶고요. 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바이든 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법에 서명을 했죠. 자, 여기에는 전국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인 중국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미국의 목표인데, 자,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담보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신규 판매량은 265만 3천 대였는데 여기서 43.3%인 114만 9천 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 미국의 판매량은 11.2%인 29만 7천 대에 그쳤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그만큼 현재 중국은 막강한 전기차 판매 시장이죠. 그런 중국을 과연 미국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45,500개 정도의 이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2030년에 이 전기차가 미국의 신규 자동차 판매량의 36%를 차지할 경우 최소 240만 개의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때문인지 이번 인프라 법안에 75억 달러를 투입해서 50만 개 이상의 이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최소 150억 달러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앞으로 그 투자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충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슈퍼차저 충전소는 3,000곳 정도이고 고속 충전기는 3만여 개가 넘습니다. 국내에도 슈퍼차저 충전소가 30여 곳이나 있죠. 테슬라는 향후 2년간 글로벌 고속 충전소 규모를 현재 대비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 전기차 1위답게 공격적으로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폭스바겐도 2025년까지 충전소를 45,000개로 현재의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GM 역시 지난달에 미국 전역에 4만여 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미국에서 빠르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 역시 2026년까지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내년부터는 GM과 포드 등의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할 때 4,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더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자국 내에서 생산된 이 자동차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인데 역시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걸 견제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확실히 미중 간의 이 전기차 확대 정책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산업까지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2차 전지 관련 ETF인데요. 자, 전기차 시장의 팽창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추종 ETF들도 함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중장기 투자는 미국과 2차 전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고 좋아하거나 내렸다고 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저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